오늘은 지난 시간에 고객 이용 후기를 했었죠. 고객 이용 후기 양식지 7가지 요소를 가지고 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후기는 종이에 적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아날로그 방식을 지금 시대는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많은 사람의 DB를 한 방에 빨리 즉각적으로 얻어내는 게 바로 우리 구글 설문지예요. 86%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이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먼저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음소거를 해놓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를 올려주신 게 이거죠. 태참 블루베리 농장의 민복덕 대표님이 올려주신 후기입니다. 후기에 중요한 게 뭐뭐 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중요한 게 서술형의 제목이라고 했죠. 앙케이트를 받듯이 하지 마시고 말을 걸듯이 서술형으로 내가 블루베리 농장을 한다 그러면 블루베리 이 핵을 또 건강즙을 판매를 했잖아요. 쇼핑몰 안에서 판매를 했고 이걸 드신 소감을 받기 위한 종이 양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라고 했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감성적인 부분. 고객이 쉽게 잘 써줄 수 있는 의뢰문을 만들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뢰문을 여러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먼저 고객 이용 후기의 제목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했으면 그 시음 후기를 잘 써주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의뢰문이 이런 거죠.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하우스가 태풍에 넘어가고 묘목이 혹한 추위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농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잡초를 일일이 뽑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염까지 생기네요. 이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힘들게 일을 했다 하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블루베리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블루베리 농사를 이렇게 힘들지만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활력소는 바로 우리 소비자, 구매자들의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디고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나눔의 책임감을 느끼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따뜻한 후기 한마디가 땀 흘려 농사 짓는 우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후기를 잘 안 써주면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대놓고 후기 이 블루베리 즙에 대해서 비평을 한다거나 뭔가 지적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 응원의 후기 한마디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의뢰를 하면 보통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블루베리 맛이 진짜 무슨 효과가 있었고 맛있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좋게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칭찬하고 좋았다 하는 그런 말들만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들의 그 후기 받듯이 이런 게 있죠. 좋다, 아주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뭐 이런 그런 앙케이트식의 설문은 마케팅에선 별 쓸데가 없어요. 실제로 고객들이 칭찬을 한 이런 말들만 마케팅에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뢰문을 잘 쓰셔야지만 좋은 후기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 시음 후기를 받는 칸,
여기에는 이제 손으로 직접 쓰게 돼 있는데 구글 설문에서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타자를 치는 거죠. 자, 이 후기를 받으실 때 뭔가 오퍼를 주면, 특전을 주면 더 잘 써줍니다. 자, 여기선 특전이 이거죠. 고객 후기를 작성해 주신 고객께는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퍼인 거죠. 후기를 잘 써주게끔 더 독려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의 후기는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적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의 후기는 어차피 받아봐야 쓰질 못하니까 동의하시는 분만 적어주세요 했던 거죠. 성함과 연락처 등 고객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게 가려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겠다는 거죠. 안 보이게. 자,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써주세요. 이거죠. 자, 회사명, 연락처 이렇게 받고 후기를 접수받을 이런 곳, 태천 블루베리 연구소, 네, 민복덕 대표님 전화번호와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직접 사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이 후기를 쓰고 나서 쓴 후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하는 게 이제 모바일로 받는 방법이었죠. 자, 이렇게 만들면 고객이 직접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발송해야죠. 받아서 적어야죠. 또 보내야죠. 이러는 불편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들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에서 바로 후기를 쓰는 그런 게 편할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날로그 방식은 좀 더 친밀감이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는 그런 후기들. 자, 이렇게 내가 농산물을 배송, 쇼핑몰에서 발송을 하는 그런 상품 안에도 넣으시고 또 주문한 고객의 전화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문한 고객에게 직접 시차를 두고 바로 내 상품이 도착하면 잘 도착했습니까? 잘 드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디지털로 후기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로 후기 받는 것을 오늘 할 텐데요. 디지털 후기 받는 좋은 양식이 구글에 있습니다. 자, 구글 아이디 비번은 다 있으시죠?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구글이죠. 자, 구글에 가시면 구글에 앱들이 많이 있는데 구글 앱을 모아 놓은 게 바로 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점이 가로 3개, 세로 3개 해서 9개가 있는 게 있죠. 자, 이게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모여져 있는데 이 앱을 누르시면 구글 앱들이 다 보일 겁니다. 검색, 지도,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고 지메일이 여기 있죠. M자로 지메일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구글 설문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구글 사이트에서요. 구글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을 누르시면 유튜브 앱부터 해서 드라이브가 다 나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네, 구글 드라이브 사이트예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는 우리 네이버의 N드라이브 있죠.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죠. 네이버에서도. 네, 구글에서도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저장하고 이미지를 저장하고 동영상을 저장하고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가 제공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들어오시는 거 아시겠죠? 구글 드라이브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그 외장 하드처럼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데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15기가입니다.
15기가인데 저는 벌써 14기가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료로 연 회비를 내면 50기가부터 해서 기가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텐데요. 이렇게 유료로 쓸 수도 있고 무료라 해도 적지 않죠. 15기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이 되면 액세스가 가능한 곳에서 내 자료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가 있죠. 자, 구글 드라이브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네,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네,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화면이 어떻게 보이나요? 폴더,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 이렇게 나오죠. 폴더를 새로 이곳에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좀 하나하나 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안에 구글 문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가 있듯이 구글에서도 문서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엑셀이 구글에서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스프레드시트가 있는데 구글의 장점은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서로 공동작업,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는 혼자서 본인 컴퓨터에서 혼자 작업하고 또 수정을 하려면 파일을 보내주고 받고 다운받아서 하는데 구글의 문서는 온라인상에서 서로 공동작업이 가능합니다. 스프레드시트도 있고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린다고 합니다. 김대일 사장님. 네, 김대일 사장님 소리 잘 들린다고 하니까 진행 계속 할게요. 어디까지 했죠? 네,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를 올릴 수가 있고요. 자, 프리젠테이션도 이곳에서 만들 수가 있고 더보기가 있죠. 바로 맨 밑에 좌측 하단에 더보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죠. 이곳에 오른쪽에 보시면 구글 설문지라고 나오시나요? 네, 구글 설문지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글 설문지 들어가는 경로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글에서 구글 앱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구글 앱에서 드라이브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고 드라이브 사이트가 열리면 더보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에 구글 설문지가 나오죠. 자, 이 구글 설문지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구글 설문지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이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습니까? 자, 먼저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나오는데 제목을 입력해 보세요.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태천 블루베리 농장 민복덕 대표님 아까 오프라인상에 고객 이용 후기 양식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하라 그랬죠. 블루베리 시음 후기 설문.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말을 하듯이 서술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했고, 그 설문을 요청하는 거에 우리 이런 게 있었죠. 잠깐 줄이고, 설문을 이렇게 요청했었죠.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라고 제목 밑에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하우스가 태풍에 넘어가고 했던 이 의뢰문을 요 후기 제목, 설문지 제목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본인들 거를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과제를 올려주신 태천 블루베리 농장 민복덕 대표님 걸 가지고 제가 강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본인 거를 지금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거를 입력을 하실 때 제목,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상주에서 참여하시는 젤코바 와인의 강창석 사장님은 젤코바 와인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이렇게도 제목을 넣으실 수가 있겠죠. 네, 설문지 설명, 이 설문을 하는 설명을 조금 전에 복사를 한 걸 갖다 붙였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하우스가 태풍에 넘어가고 묘목이 혹한 추위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농사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잡초를 일일이 뽑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후기를 요청하는, 설문을 요청하는 그 요청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죠. 이 의뢰문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진도 안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시음 후기 쓰는 칸인데 이 칸에다가 집어넣을 거를 넣는 거죠. 자, 제목 없는 질문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음 후기를 적어주세요. 시음 후기를 적어주세요 라고 했고요. 뭐였죠 그 다음에? 고객 후기를 작성해 주신 고객님께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시음 후기를 적어주세요 라고 했고, 붙여넣겠습니다. 고객 후기를 작성해 주신 고객께는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이 질문의 형태가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고객이 적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잘 보세요. 우측에 객관식 질문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태천 블루베리 시음을 해봤더니 눈이 맑아지는 것 같고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부터 해서 뭐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문으로 쓰는 거는 이름 같은 거 물어볼 때 단답형이고, 장문은 길게 쓰는 거, 두세 줄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다 장문이에요. 장문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바뀌었죠. 장문형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질문을 추가할 때, 지금 이거는 이제 고객들이 블루베리를 시음하고 적어주는 난입니다. 네, 여기 요청하는 질문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 둥근마, 열대마 취급하시는 황진이 농장에서도 황진이 농장의 둥근마를 이용해서 요리에
요리에 활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기를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질문을 추가하실 때는 이쪽 사이트를 보세요. 플러스가 있고 TT라고 되어 있고 산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고 네, 섹션 추가하는 게 있는데 먼저 질문을 더 추가해야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추가할 땐 플러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한번 누르시면 밑에 또 질문이 생겼죠. 질문에는 간단하게 할게요. 성함. 후기를 적어주시는 분 성함 했더니 이게 인공지능으로 단답형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름은 길게 안 쓰잖아요. 이름은 단답형으로 황문진, 황진이 뭐 이런 식으로 쓸 테니까 단답형으로 이 구글 설문지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인공지능으로 답을 다는 형태를 이곳에 본인이 자동으로 바꿔주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추가되는 게 설명문이 딸려있는 제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죠. 이미지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 이미지 넣는 법은 이미지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올리시면 되겠죠. 이미지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뭘로 할까요? 이미지를 네, 여기 있죠.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미지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미지 보이시나요?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 이미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추가를 누르시면 이쪽에 있죠. 동영상을 추가할 동영상을 구글에서 찾아서 올리시면 되겠죠. 자, 유튜브로 가셔서 태천 블루베리 태천 블루베리라고 영상이 있으시네요. 네, 태천 블루베리 농장. 여기 1600회 되어 있는 걸 하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태천 블루베리 농장 영상을 공유를 누르시고 공유를 누르시면 공유할 주소가 있죠. 자, 이 공유할 주소를 복사해서 이곳에 동영상을 추가를 할 주소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서 사이트가 미리 보기가 나오죠. 네, 이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누르시면 밑에 또 동영상까지 올라가 있죠. 자, 구글 설문지에서는 이미지하고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질문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성함,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해볼게요. 질문을 추가를 누르면 질문 추가를 누를 때 주소가 필요하겠죠. 주소는 선물을 보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단답형이 됐건 장문이 됐건 고객이 글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필수라는 게 있는데 필수를 클릭을 하면 필수 쪽으로 넘어갔죠. 밑에 보이시죠? 네, 필수를 클릭을 하시면
반드시 이 설문에 답을 해야지만 접수가 됩니다. 반드시 이 설문에 답을 해야지만 접수가 되는 게 필수예요. 답을 안 해도 접수가 되게 하려면 필수를 제거를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름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름 부분에 필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필수가 체크가 안 돼 있죠. 필수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나는 이걸 잘못 넣었다. 지우고 싶으시면,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싶으시면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을 내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미지가 삭제됐죠. 영상도 이거 다른 영상 잘못 올라갔다 싶으시면 이 영상을 클릭을 하고 휴지통을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좌측 상단에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직접 넣으셔도 되지만 제목 없는 설문지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바뀌어요. 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제목을 넣어놨죠?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제목 없는 설문지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싹 바뀝니다. 볼게요. 제목 없는 설문지를 클릭하면 바뀌죠. 바뀌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냥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가 아니라 태천 블루베리 고객 후기 양식지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 팔레트 같은 게 있죠. 테마 보이시나요? 테마 옵션이라고 나오는데 테마 옵션을 누르시면 전체 분위기가 지금 남색 계열이죠. 빨간색 계열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빨간색을 누르시면 바뀌죠.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남색, 보라색, 청색, 하늘색, 네, 빨간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초록색을 누르시면 배경 테마가 바뀝니다. 되고 계십니까? 배경 테마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 한 번씩 눌러보세요. 배경 테마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나는 이런 테마보다도 사진을 넣고 싶다 하시면 사진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 테마가 바뀝니다. 이미지 선택. 이미지가 여러 이미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직장, 학교, 뭐 이런 테마들 있죠. 농장, 네, 요걸 하나 넣어볼게요. 농장을 선택을 하면 요 배경이 바뀝니다. 배경 바뀌었죠? 바뀌는 게 보이시죠? 내가 만드는 구글 설문지에 좀 품격 있게 뭔가 이미지도 넣고 싶다 하시면 이미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이미지 업로드를 해서 이곳 구글에서 제공하는 테마를 넣으셔도 되고 내 걸 넣고 싶다. 그럼 내 걸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사진 업로드 해서 내 사진 컴퓨터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이곳에 올리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블루베리 어디 있었죠? 블루베리가 사진에 있나요? 자,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십시오. 본인 걸로. 본인 걸로 한번 넣어보세요. 본인 거와 적합한 걸 찾아서 한번 넣어보시는데 저는 어디서 찾냐면 강의 자료 성공결사대 고객 후기에서 민복덕 사장님께
요거죠. 네. 요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블루베리 농장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 민복덕 사장님의 상품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사장님들도 본인 상품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요 사이즈가 있어요. 800에 800픽셀에 200픽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미지 크기가 가로가 800픽셀 이상, 그 이상이면 돼요. 너무 작으면 안 올라갑니다. 800픽셀 이상, 세로는 200픽셀 이상. 우리 포토스케이프 사용하실 수 있죠. 포토스케이프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포토스케이프가 깔려 있으신 분은 포토스케이프를 여시고 포토스케이프에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자, 사진 편집을 누르시고 사진 편집에서 사진을 만드시는 겁니다. 메뉴, 우측 하단의 메뉴에 새 사진 만들기에서 사이즈를 800 이상 1000으로 해도 되고요. 1000, 세로를 400 또는 40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1000에 400 하면 이렇게 바탕 화면이 나와 있죠. 여기에 개체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개체에 사진을 갖다 넣으시던 글씨를 쓰셔도 돼요. 글씨를 쓰셔도 사진으로 저장이 되니까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민복덕 사장님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글씨를 넣어도 되죠. 태천 태천 블루베리 이렇게만 넣고도 이게 저장을 누르면 사진이 되는 거죠. 후기 부탁드려요 라고 또 글 하나를 더 넣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진이 된 거잖아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1, 4개로 해서. 자,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거는 우리 포토스케이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포토스케이프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 배경에다 올리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시고 본인 거 사진 업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진을 컴퓨터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800에 200 픽셀 이상이 돼야지만 올라갑니다. 800에 200 픽셀 이상을 만드시면 돼요. 자, 방금 만든 태천 블루베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너무 컸나 봐요. 800에 200. 보여지는 사이즈에 후기 부탁드려요. 블루베리. 다시 한번 업로드를 사진을 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했고 크기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여지는 선택한 부분을 선택하면 이 부분이 올라가겠죠.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죠? 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테마를 할 수가 있고요. 테마는 배경
배경사진, 이미지예요. 이걸 넣으실 때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멋진 이미지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 있는 거를 집어넣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만든 게 미리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만든 게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하고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미리 보기니까 후기를 써주실 분에게 보여지는, 다 쓰고 나서 제출이고, 이 빨간 표시, 별 표시가 있는 건 필수 항목이죠.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반드시 입력해야지만 제출이 되는 거죠. 자, 필수 항목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된다 하는 거고요. 다시 우측 상단에 요 펜을 누르시면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으로 돌아오시면 요 부분도 나는 필수 항목으로 해야겠다 하시는 부분을 다시 클릭해서 필수로 안 돼 있는 부분을 필수로 체크를 하시면 이 부분도 필수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하나 또 다시 볼게요. 우측 상단에 보면 세 번째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설정. 지금 노트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설정 한번 누르시면 요거 중요합니다. 설정에서 뭐 일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퀴즈도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가운데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미리 보기를 보니까 제출이라고 후기를 작성하실 분들이 작성하고 나서 제출을 누르면 내가 후기를 보내줬는데 답장이 오는 게 있죠. 후기를 보냈을 때. 이 부분을 확인 메시지를 입력을 하지 않으면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한테 이 글씨가 날아가요.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한국어 표현으로 좀 이상하죠. 네, 이 부분을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정성껏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의를 표하는 게 좋겠죠.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정성껏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해 주신 후기는 저의 블로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저의 블로그 주소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소를 우리 네이버에서 태천 블루베리죠? 태천 블루베리 농장. 네, 태천 블루베리 농장의 주소죠, 이게. 태천 블루베리 농장의 주소입니다. 네, 이 주소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내가 여기 설정에서 프레젠테이션 구글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분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는 제출이 끝나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넣는데 그냥 응답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정성껏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해 주신 후기는 저의 블로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저의 블로그 주소입니다. 해서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 컨트롤 V 갖다 붙이면 고객한테 이 주소까지 같이 날아가니까 또 한 번 내 블로그를 방문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자, 이걸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태천 블루베리 농장에 이제 고객 이용 후기를 구글 설문지 양식지에 작성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보낼 때는 여기 보내기 있죠. 우측 상단에 보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이 양식지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메일을 아시면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에 이 양식지 폼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제 거에도 보내볼게요. hmj0423 네이버.com. 자, 제 거에 이렇게 한번 보내는 방식. 좀 이따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열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냈어요. 보내면 제 이메일로 이렇게 왔어요.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라고 왔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블루베리 시음 후기를 부탁드려요 해서 설문지 작성을 누르면 바로 이 사이트가 뜨죠. 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내기의 또 다른 형태가 이 링크 주소를 보내는 겁니다. 링크 주소 있죠. 링크 주소가 있는데 링크 주소가 좀 길어요. 너무 길죠? 요걸 그대로 쓰지 마시고 URL 단축을 누르시면 굉장히 짧아집니다. 짧아졌죠. 자, 내가 작성한 구글 설문지를 보내는 방식 다시 한번 볼게요. 우측 상단에 보내기가 있습니다. 보내기를 누르면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방금 보낸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이 있고 또 링크 주소, 지금 작성한 링크 주소를 단축키로, 단축 URL로 복사를 해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 페북 방에 올려볼게요. 페북 그룹방에 올렸습니다. 페북 그룹방에 올렸는데 한번 참여를 해서 작성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 주소를 클릭을 해서 작성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함양군에도 보낼까요? 연결이 안 돼요? 안 돼 있나요? 잘못 제가 했나요? 어디 설문지 보내기 복사 어때요? 안 가요? 네, 잘 된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주소가 네, 링크가 그 지금 카톡에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요게 예, 이게 원래는 링크가 카톡으로 보내면 링크가 딱 걸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주소가 그 카톡에서 처음 보는 카톡이 인식하기에는
뭐 처음 보는 주소라든가 조금 이제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복사해서 주소창에 집어넣으면 링크가 걸립니다. 그래? 예. 내가 지금 스마트폰도 켜져 있고 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예, 주소는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데, 네. 참여 완료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주소를 복사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 제출하신 분이 3분 계시네요. 자, 활용하는 법을 지금부터 할 거니까, 주소 가능하신 분 클릭해서 좀 작성을 해주세요. 다섯 분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5분이 응답을 하셨는데요. 7분. PC 화면에서 보이시죠? PC 화면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단축 말고 전체 주소를 복사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전체로 다시 한번 안 되는 것들을 올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페북방에. 자,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응답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고객의 전화번호를 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이 주소를 보내주시면 내 농산물 보내고 바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응답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분의 응답자 메시지, 응답을 누르면 보여요.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어나면 찌뿌듯한 게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달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블루베리즙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베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여기 응답해 주신 분들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주소, 선물을 보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라는 것에 응답하신 분들이 이렇게 8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9분으로 늘었네요. 자, 그런데 이 9명, 제가 어디서 했죠? 중구 구민회관에서 4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우리 협회에 그 공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했는데 한 400분 정도의 수강생들에게 요 주소를 바로 그 QR코드를 만들어서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응답하게 이렇게 해서 그 400명 가까운 사람의 DB가 한꺼번에 쌓이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부회장이 만들었던 건데요. 그 400명의 응답을 설문지를 뿌려서 걷고 취합을 하고 그러면 한참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디지털로 하게 되는 경우는 응답자들의 결과물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우측에 보면 요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라는 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그 초록색으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초록색으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스프레드 시트인데 한 장의 엑셀 파일로 전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응답해 주신 분들의 자료를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보이죠?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어느 시간대에 제출을 했는지 시간이 다 보이죠? 8시 46분 3초. 네, 이렇게 48분 53초. 누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했는지 요 다 내가 얻고자 하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한 방에 다 볼 수 있는 게 이 스프레드시트예요. 자,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구글 설문지, 바로 즉석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 번에 다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